오늘 배종찬의 이유 있는 한 끼입니다. 따뜻한 식사 함께 하고 싶은 인물 모셔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오늘도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기본적인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무엇일까요? 시사 퀴즈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재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야, 그 선거 때 이제 끝마치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잠을 못 이루게 해서 네, 그래서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더 잘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번을 출마해서 이제 이번까지 2번이 이제 당선이 되신 네, 거고. 3번을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네, 오로지 남구을만. 아, 그렇죠. 이게 한 번 떨어지면 4년입니다. 4년. 예, 정말 뼛속까지 부산 남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산 또 유권자 시민 여러분 또 많이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시면 배 선장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의 부산이라 또 오늘 또 배 선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데 내일이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네. 또 부마 민주항쟁에도 뭐 참여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알고 있는데 60 민주항쟁 어떻게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요? 제가 이제 부마 항쟁할 때는 네. 79년도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대학생일 때 데모를 했고요. 네. 60 항쟁일 때는 서울에 서석재 의원님하고 같이 아, 이제 무교동 뭐 이런 데 가서 데모를 한참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때 많은 에피소드는 있지만 그때는 국회의원들도 롯데호텔 안에 피신해도 롯데호텔 안에 체류탄을 던지고 갔어요. 아, 그 정도로 뭐 무지막지했는데 네. 사실로 60항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새록새록 새로운 생각도 나고 네. 또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참 이런 역할들이 참 컸다. 그래서 투명화되고 민주화됨으로써 오는 이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네.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뭐 정치 지형 또 민주화를 또 더 앞당겼던 그런 바로 60 민주항쟁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과거에는 이제 당하지 않으면 모르죠. 왜냐하면 이 군부 독재가 군정 종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때는 군인이 계속 정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그때는 최고 우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군대 네. 문화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타파하고 네. 어쨌든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주역들 또 그때 당시에 고생하셨던 분들 물론 넥타이 부대가 더 많았습니다. 네. 뭐 이 운동권 이런 세력들이 아니라 그때 종로나 무슨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넥타이 메고 나와서 다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함께 이루어냈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넥타이 부대는 잘 그렇죠, 기억을 할 텐데 그만큼 60 민주항쟁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박재호 의원께서는 서석재 의원의 또 보좌관도 하셨고 맞습니다. 또 YS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청와대에 계셨던. 네. 아니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선택을 잘했죠. 어쨌든 네. 20대 총선과는 다르게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 선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남 쪽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완전히 또 다수 의원들이 당선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심지어 뭐 수도권과 영남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재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해석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는데요. 어째 보면 이제 과거에 한 28년 동안 일당 독점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고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한 곳에 독점하면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교수님들도 네. 그쪽에 줄을 서야 아. 어쨌든 무슨 용역도 받고 하잖아요. 네. 너무 오래되면 이제 이 의식이 딱 바뀌어 있죠. 동화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하지만 이제 표는
사실은 득표율은 많이 올랐죠. 네. 20몇 프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 때 25%인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44%가 거짓됐단 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세대는 바뀌고 있다. 부산도.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누가 이 무슨 조금 이제 강하게 네. 재선하려고 이때까지 뭐 못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세게 하면 그분들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와중이니까 네. 안 나아지겠나 했는데 이번 선거는 참 어려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한 만큼의 가치보다는 네. 오히려 더 이념의 논쟁에 빠져드니까 사실은 이제 실용으로 가는 세상이 돼 오는데 네. 아직도 이제 영남은 이념의 대결로 표를 갈라보니까 참 어려웠죠. 그래서 4월 총선을 분석할 때 뭐 진영 대결 구도였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정책 대결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2019년도 이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히셨잖아요. 예.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어떤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이 수상을 하시게 된 건지요? 사실로 이제 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역에 대학이 4군데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로는 학생이 없는 대학도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부경당 용당 캠퍼스 같은 경우는 네. 학생이 이제 본관으로 다 가고 옮겨갔죠. 네. 비어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이제 산업을 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누군가 이런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라. 왜 산업단지를 외곽에 만들어서 국가가 돈을 들고 네. 그다음에 취업도 할 인력도 없고 또 공장도 너무 머니까 첨단 산업, 스마트 4차 산업이 안 들어오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산업단지를 대학교에 유치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 법이 통과되고 바로 이제 공개 모집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부산은 신청을 하다가 말았어요. 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청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몇 개 학교는 지원을 받고 하는데요. 그래 되면 어쨌든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돼서 그 지역에 살고 이래 되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법 때문에 받은 것 네. 같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뭐 박수 칠 그런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게시판이 잠잠했는데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7706님 울산 애청자 수빈입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이 아닌 울산에서도 애청자 분께서 또 응원해 주셨고요. 8512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4387님은 박지호 의원님 어렵게 재선에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나머지 찍지 않은 민심을 헤아려 부산에서 다시 민주당의 재건을 바라는 부산 시민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신 이지영님은요. 듬직하세요. 뼛속까지 부산 남자 사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뭐 물론 다 부산 뭐 또 울산 경남 또 호남 또 광주 전남 다 모든 분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시지만 이렇게 제가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온갖 한이 많잖아요. 3번 떨어지면 한 16년 떨어지면 열심히 해야죠. 네. 이선두님 3313 저 부산 사나이 저 부산 사나이 부산 남구월 박재호 국회의원님 교통방송 출연대담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보내주고 8월공님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박재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근처 동네 기장에 사는 시민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항상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까지 또 이게 신경 써주시네요. 고마운 분이 참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부산의 용담 이 부경대 캠퍼스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는 공항이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부산이요. 진짜 한 400만 정도까지 인구가 갔다가 지금 네. 345만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빠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 이런 거에 일자리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거죠. 네. 사고방식도 그렇지만 일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옛날 뭐 조선 자동차 프렌트 이게만 너무 오랫동안 치중돼 있다 보니까 안 네.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항입니다. 24시간 뜨고 물류가 함께하는 공항이 들어오면 네.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영남권이 하나의 도시가 네. 국제적인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돼서 이제 발전을 해야 거기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활성화되거든요. 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떤 아나운서 한 분이 젊은 부산에 계시는 네. 분이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와, 표현을 그 이야기 쓰실까요?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일자리도 없죠. 어디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문화적 혜택도 못 문화도 누리고. 못 받죠. 또 일자리도 없죠. 이러니까 네. 이 참 지방에 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에 내가 좀 충격을 받고 저 말이 맞다. 네. 우리가 참 잘못 정치를 이때까지 제가 뭐 국회의원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지역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부산의 또 발전을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계신데 5980님, 박재호 의원님 당선 축하합니다. 금정구 살지만 본적이 부산 대연 삼동입니다. 수고하세요. 대연 삼동이 지역구시죠? 이번에 지역으로 편입됐죠. 이번에 편입됐죠. 이번에 한 5만 6천 명이 바뀌었어요. 유권자가. 이때까지는 한 18년 동안 해왔던 곳에서 네. 5,8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네. 그 대연 1~3동이 우리 쪽으로 왔죠. 또 대연 삼동에서 본적입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도 자,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의 과제 또 코로나19 국면의 상황은 어떻게 극복이 돼야 될지요? 부산이 사실로는 이제 이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네. 자영업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튜브가 발달하고 그다음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 골목 시장이라는 상권은 다 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 코로나 이후에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부산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또 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완전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또 부산만이 고유하게 아까 그런 신공항뿐만 아니라 또 첨단 산업단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투자가 돼서 네. 좀 하면 부산에 새로운 활력이 안 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의dim 생각은 그래서 공항 이야기로 돌아가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아니라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되는 이유가요. 네. 만약에 확장안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소음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소음 안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사실로는 그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 가서 공정한 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안전하고 소음 문제하고 미래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네. 24시간 뜨지 않는 공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도 부산은 항만이 있어서 물류의 중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24시간 떠야지 옳게 이제 공항 역할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되면 부산은 진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관광도 되고 뭐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네. 또 부산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서 4차 산업의 그 전초기지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네. 부산 생각으로 24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서물서물 나오는 이야기가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던데. 이거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2년 후에 무조건 출마하려고 결심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오 시장님께서 이제 저렇게 되시면서 네. 1년 만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면 우리 저 유권자들한테 제가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자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는 포기를 한 상태고 네. 오히려 좀 젊거나 또 이런 분들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데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네. 그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시장 출마설이 나왔던데. 예, 그렇죠. 자, 요즘에 그리고 자기 대선 후보들까지 뛰어든 주제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본소득. 오늘 우리 시사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기본소득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좀 빠를 수 있죠. 어찌 네. 보면 이제 완전 고용 보험 제도를 우선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산업
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밀려나면 그분들의 실업 수당을 들여서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걸 우선 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이 더 빨리 와서 네. 진짜 뭐 아까 이야기한 로봇세나 데이터세나 이런 걸 완전히 받을 수 있고 네. 또 토지 공개념 중에서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노태우 때도 기업이 쓰지 않는 땅은 다 팔아라 안 그러면 세금을 올리 이게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 이게 와전이 돼 갖고 아, 이게 국가가 국가가 토지를 토지 다 소유하는 갖고 있다 것처럼. 이래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더 활성화됐을 때 이제 기본소득제가 필요로 하지. 지금은 너무 빨리 이걸 논의하면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국민안전고용보험제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1분도 안 남았는데 유행이 요즘에 1호 법안 발의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1호 법안 발의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어떤 법안 발의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고 어려운 게 그거고요. 또 네.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보여드려야 될 게 법안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주의가 돼 있는데 네. 사람을 하나 죽이면 엄청난 행량이 높은데 기업이 잘못해서 분식 회계를 했다든지 이러면 네. 엄청난 사람이 자살을 해요. 아. 그런데 그런 법은 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또 서민들이 다중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근데 누가 한 사람 고소한 사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책임, 기업 책임 이런 걸 더 강하게 하는 진짜 자본주의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네. 전번에 20대도 했는데 그게 법 체계가 참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포부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